우리가 15번 문제를 에 대한 이 삼각비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을 때 쌤이 제안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네 가지가 존재를 했었고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존재를 했었거든. 그치? 이게 가장 우리가 모고 들어와가지고 최초판에서 내가 했던 거 첫 시간이가 두 번째 시간이 아닌가 아마 그럴 거야. 하나가 뭐예요? 지름. 두 번째가 아이고 첫 번째가 원주각인데 이렇게 그 다음 지름 그 다음에 내접하기 됐죠? 그리고 아이고 이렇게 여기 각도 같은 거 그치? 딱 이렇게 네 가지야 그치? 그리고 조금 더 정리를 했을 때 뭐가 더 존재를 했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가 A, B, C, D면은 A 곱하기 B가 C 곱하기 D다. 그리고 설명 정리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을 때 접하는 친구 기준으로 여기가 A, 여기가 B, 그리고 전체가 C면은 A 제곱이 B 곱하기 C다. 뭐 이런 류의 라인들이 있었거든. 그치? 그리고 쌤이 이걸로 했지? 내가 이걸로 했니? 이걸로 했지. 그치? 근데 이게 이 세 개가 원래 한 세트야. 원래 세 개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아니라 왜 그런지야. 왜 그런지.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파생합니다. 지금 얘네들의 합이 180도지. 근데 내가 여기에 대한 연장선을 그어주면 이 빨간색과 여기가 같거든. 이유는 둘의 합이 180도고 마주보는 가게 크기가 또 180도니까 없었거든? 몇 년도? 22년도. 네. 늦게 오고 이씨. 저 복사해 가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장치 기술은 뭐냐면 여기가 60도일 때 여기가 120도인 걸 발견을 했을 거야. 그치? 이걸 발견을 못 하지는 않아. 그런데 여기에서 반대쪽 이 외곽이 60도라는 거지. 그럼 뭐가 가능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뭐야? 닮음이야. 됐어요? 그래서 EAB라고 하는 친구랑 ECD가 닮음이야. 써있는 것처럼. 근데 그것까지도 충분히 만약에 이해를 했어? 근데 지금 나 못 구했지? 나 못 구했지?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 닮음인 거를 봤잖아. 근데 구했으니까 정답이 나왔겠지? 닮음 썼지? 근데 진짜 닮음 쓴 거 맞아? 그러니까 닮음을 썼다는 것은 비율적으로 몇 대 몇은 몇 대 몇을 써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길이가 1이고 몇이냐? 여기가 2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인 것도 다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고 마무리가 되는 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어차피 이제 계속 3점짜리나 4점짜리들에 대한 점검 시간들이 계속 있을 예정인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써져 있는 대로 내가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단 하나야. 이건 4점짜리고 킬러고 3점짜리고 마찬가지야. 문제에서 시킨 대로 안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거거든. 특히나 네모칸 문제 같은 경우는 대놓고 무엇을 하라고 서술까지 해주잖아. 근데 그걸 안 썼기 때문이야.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음이야. 여기 C를 X라고 하고 여기 DE를 Y라고 할게요. 됐죠? 그럼 도형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주면은 뒤집힌 형태가 여기가 X고 여기가 Y겠지. 그치? 근데 지금 여기가 그럼 몇 대 몇이어야 돼? 여기도 1대 2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2Y가 뭐야? X 더하기 2야. 됐지? 그럼 2X는 뭐와 같아? Y 더하기 3이야. 그럼 X는 그대로 2Y 빼기 2인 거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면 Y가 나와.
그게 큰 얘기는 아니잖아. 그치? 근데 닮음인데만 하고 있지 않냐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럴 때가 있거든. 그 순환에 빠질 때가 있어. 문제를 풀 때 보면. 근데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답지를 토대로 공부를 해보고 시간을 써보잖아. 내가 여기서 머물러 있었구나 하는 느낌이 나. 그때 좀 그걸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나오고 여기가 60도가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 쓰면 정답을 구하는 건 어렵진 않았겠지. 그치?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얘기 전에 나왔었던 이 얘기를 설명했던 이유는 닮음이란 얘기가 없어도 쓸 줄은 알아야 되고 거기까지 연습하셨으면 좋겠고. 됐죠?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13으로 한번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좀 빠르게 끝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오래 붙들고 있는다고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어서 그 정도로 얘기를 했고. 13번입니다. 15번 먼저 했습니다. 절대값이 뭐 옆에 14번 문제도 절대값이 포함되고 여러 문제에서 포함되지만 절대값에 대한 접근 방식이 사실상 대수적인 측면 이 수열 같은 형태와 함수 형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수열에서 얘기하는 절대값의 형태도 절대값을 합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고 합을 한 것에 대한 절대값의 이야기를 하는 류의 문제들도 존재를 해. 결이 좀 다르지 두 문제 자체가. 그치? 주어진 문제는 합한 것을 절대값을 씌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함수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 예정이니까 이거는 제외하도록 하고 위쪽에 있는 대수 형태로 일단 얘기를 해보자. 그럼 절대값은 일단 뭘까? 절대값이 뭐야? 정말 최초부터 얘기를 해보자. 절대값이 뭔데? 절대값은 중1 때 배우거든. 중1 때 여러분들이. 절대값이 뭐야? 바로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야. 너무 기초적인 것 같아? 근데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단 기본인 거야. 근데 나는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뭐 적을 것도 없고 오늘은 많이 들었으면 좋겠거든. 그런데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앞에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어. 어디에서? 그래, 수직선에서야. 그치? 그럼 수직선에다가 숫자를 세팅을 해야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조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 물어보는 거야. 절대값 i는 뭐야 그러면? 근데 i는 허수잖아. 그러니까 뭐의 표시가 불가능해? 수직선에다가 표시가 불가능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수직선에다가 표시할 수 있는 숫자들을 우리 뭐라고 불러? 실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수의 정의 자체가 수직선에다가 표시할 수 있는 숫자인 거고. 그치? 자, 그래서 절대값 A는 뭐가 되는 거야? A로부터 0까지 떨어진 거리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절대값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무슨 작업을 해줘? 구간을 나눠주지. 그치? A가 만약에 0이면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0이니까 0이 되겠고, A가 양수면 A야.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야. 왜? 이유도 좀 더 얘기를 해볼게. 이유는 뭐냐면은 수직선에서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오른쪽에 있는 숫자에서 왼쪽에 있는 숫자를 빼면 돼.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A가 오른쪽에 있으면은, 즉 A가 양수의 역할을 하면 A에서 0을 빼는 작업을 했을 때, 됐지? 뺄셈이라는 작업을 했을 때
모든 수에서 0을 빼주면 무조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빼기 0의 작업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거든. 그래서 원래는 A 빼기 0이어야 되는데 A라고 쓰는 것 뿐인 거야. 같은 방식으로 A가 왼쪽 좌측에 있을 때는 0에서 A를 빼주는 건데 앞에 있는 0은 생략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않고 이렇게까지 듣진 않겠지만 뭐 나는 하지만 이런 이유에 대해서 과정에 대한 형태보다 이제 결론적인 것들이 많이 남아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했으면, 그리고 여기서도 수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게,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은 절대값 안의 결과가 양수냐 음수냐야. 그거 아니야? 그리고 절대값 안에가 만약에 양수야, 그럼 절대값을 벗겼을 때 그대로 나와지면 되는 거고, 절대값 안의 결과가 음수야, 그럼 어떻게 나오면 돼?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주어진 문제가 현 시점에 절대값 S3, 절대값 S6, 절대값 S11이 현재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운영하고 푸는 거를 다 떠나서 절대값이 3개가 나온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27가지거든. 왜냐면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이니까 세 가지가 생길 거 아니야. 됐지? 근데 일단은 첫 번째 항이 양수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으니까 0인 경우는 일단은 제외하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 나왔던 거,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첫 항과 공차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첫 항이 양수고 공차가 양수, 첫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 첫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 첫 항이 음수고 공차가 음수인 이 4가지의 상황이 있겠지. 일단 여기까지 됐죠? 이 4가지에 대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첫째 항이 양수인 경우니까 2가지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첫째 항이 양수인데 공차가 양수야. 그럼 값이 계속해서 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숫자가 커지는데 절대값을 해준 S3과 S6이 같을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배제니까 이미 공차는 음수여야 돼요. 그치? 여기까지는 보고서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 이해를 했었어야 되는 정도의 대목. 됐죠? 자, 그러면 근데 첫 번째부터 음수일 수도 있잖아. 아니 S3부터 첫 번째 항이 이랬는데 공차가 마이너스 2면은 이미 세 번째 항까지 가면 무조건 음수니까, 그러면은 S6이나 S11은 무조건 음수가 나오겠지. 계속 음수를 더했으니까. 그치?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양수로 바뀔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럼 그나마 바뀔 수 있는 거는 얘가 양수일 때 얘네 둘이 음수인 경우거나, 얘네 둘이 양수인데 얘가 음수이거나, 얘네 셋 다 모두 다 양수일 가능성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 0을 제외한다면 딱 요 정도의 라인이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은 그러니까 진짜 최대한 늘려본 거야. 최대한 늘려서. 그럼 첫 번째 경우를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경우를, 이쪽에서도 합의값이 음수값이 나왔는데 이쪽에서도 합의값이 음수가 나왔대. 그런데 생각을 해봐. 세 번째 항이 항까지 합의 음수값이 나왔는데 그 뒤에도 음수값을 계속 덧붙였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값이 같은 건 안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 어차피 T라고 하는 세 번째 항까지 합이었는데 T에다가 똑같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더했는데 얘들은 더 음수값을 가질 거 아니야. 얘도 이미 음수값이 합이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이 경우의 같은 경우도 합에 대한 값이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지 결국은.
아니 뭐? 안 되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응? 적장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다시 마이너스 S3부터 유수 나오면 적장이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와가지고 성립이 음수가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되지. 안 되는 게 맞지? 그럼 이 두 가지 경우만 놓고서 일단은 보도록 하자. 근데 중요한 거는 세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에 대해서 얘네들이 일단은 같아야 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의 형태가 부호가 다른 상태로 오거나 아니면 같은 상태로 오는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일단은 발생하는 걸 확인을 하자는 거지. 세 개짜리로 하니까 설명이 조금 되게 너무 좀 복잡한 느낌. 그러니까 여기까지 막 신경 써야 되는 느낌이 드니까. 근데 조금 약간 정정을 해보면은 어쨌건 간에 절대값에 대한 값이 둘이 같다는 조건이 나왔잖아. 이건 이제 공통수학 3과정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럼 방법이 뭐가 있어? A랑 B랑 같거나 A랑 마이너스 B랑 같으면 돼. 됐어요? 물론 쌤 여기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랑 같으면 안 돼요. 그럼 얘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A랑 B랑 같으면 어차피 얘가 될 예정이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방식을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형태는 일단은 이 두 순서라는 거지. 됐죠? 그럼 여기서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세 번째 항이랑 여섯 번째 항이랑 같으면 어떤 조건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바로 네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0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왜냐면은 S3은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이고, S6은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인데, 양쪽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항의 합이 사라지게 되면은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항만 남을 예정이거든.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서 어떤 조건을 다시 떠올릴 수 있어?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등차중화. 그럼 뭐가 나와? 다섯 번째 항의 3배가 0인 걸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항이 0이었네 무조건. 됐죠? 됐죠? 그럼 다섯 번째 항이 0인 거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다 남은 형태가 뭐가 나왔어 이제? 여기서 이제 조건 다시 한번, 절대값 S11에 대해서 3을 빼준 친구의 값이 절대값 S6에 대한 값과 같다는 걸로 일단 넘어가 보자는 거지.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어차피 음수값으로 정의되는 걸 얘기를 했잖아. 아니 잠깐만, 양수값이었지. 양수값으로 정의가 됐었잖아. 여기까지가 정리가 된 값이, 여기까지가 양수값이었고, 그럼 넘어가지는 이 친구의 값에서는 빼기 3으로 넘어갔으니까 부호에 대한 결정을 똑같이 또 따라가는 문제가 되겠지. 이게 지금 이렇게 해주니까 정정을 합시다. 잠깐 봐봐. 이걸로 해주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개에서 파생하는 게 사실 맞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와닿는 느낌이 아니라서 내가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건 좀 와닿는 느낌은 아니거든. 괜찮아? 이거대로 정리해도? 아니 그러기에는 2분의 3 곱하기 2a 플러스
2D의 절대값 2분의 6 곱하기 2A 플러스 5D의 절대값 2분의 11 곱하기 2A 플러스 10D의 절대값 빼기 3의 형태. 양쪽씩 모두 다 2를 곱해주게 되면 절대값 6A 더하기 6D가 절대값 12A 더하기 30T가 절대값 22A 더하기 110T 빼기 6이라고 정리가 가능해지겠지. 이게 훨씬 좀 와닿지 않나? 왜냐면은 최초에 여기만 우선 해결을 하면 되는데 방식은 간단하잖아. 6A 더하기 6D가 12A 더하기 30D랑 같거나 또는 6A 더하기 6D의 값이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30D랑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럼 정리 넘어가게 되면은 A 더하기 D의 값이 2A 더하기 5D가 되겠고, 그럼 정리가 A가 마이너스 4D가 되겠지. 여기다가 그대로 다시 쓸게요. 하나. 정리 여기서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18A 값이 마이너스 36D니까 A가 마이너스 2D가 되겠지. 이게 훨씬 좀 와닿지 않아? 그치? 아니 그니까 쌤도 사실 이걸 준비를 한 게 아니거든? 이거를 준비를 한 게 아닌데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기서 이미 추상적으로 세 번째 항까지 합이 어떤 상태여야 되고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어떤 상태여야 되고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사실 준비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렇게 나도 안 와닿는 느낌이 좀 강해. 근데 왜냐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일단 이유도 얘기를 해볼게. 와닿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설명을 하나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세 개를 던져놔야 돼. 근데 이게 하나가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두 번째 걸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근데 첫 번째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면은 두세 번째 것들도 좀 힘들다는 거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S3, S6, S11에 대한 현 상황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 됐지 여기까지?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4D일 때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 앞에부터 절대값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18D가 A가 마이너스 4D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니? 6, 4, 24, 마이너스 48 4D 마이너스 4D랑 마이너스 4D 나오는 거 지금 나오는 거 맞아. 마이너스 4D 근데 안 맞아? 마이너스 맞구나. 마이너스 18D가 그대로 정리가 여기서 마이너스 88D 더하기 11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2D 계산이 안 돼. 22D 빼기 6이라고 정리하는 게 가능하겠고 됐죠? 현 시점에 공차가 음수였기 때문에 이 친구의 값이 양수가 가져지겠고 여기서 정리하는 친구 하나 됐죠? 그럼 똑같이 여기서 A가 마이너스 D도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면 A가 마이너스 2D였으니까 마이너스 24D가 들어가게 되면은 정리가 절대값 6D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A가 마이너스 2D니까 마이너스 44D가 들어가게 되면은 몇 나오냐? 8, 7 66D? 절대값 66D의 대한 계산값이 이렇게 두 가지의 틀로 나와지겠네. 됐죠? 근데 D에 대한 조건들이 나와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얘는 이 이상으로 더 움직일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봤을 때는. 사실 나도 지금 해온 거는 그냥 나한테는 그냥 의뢰 그냥 세 번째 항까지 합, 여섯 번째 항까지 합. 아 공차 첫째 항이 양수니까 공차가 음수겠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아 여기까지가 음수거나 여기까지가 음수거나 그거에 맞춰서 절대값 맞춘 다음에 그냥 정리를 하면 되겠지. 그냥 뒤에 거를 해주려고 했는데 앞에 거에 대한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정정을 한 거거든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 방법으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까 중간에도 얘기를 하지만 근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조건을 어떻게 쓰냐야. 그러니까 조건을 쓰는 걸만 확인을 해주면 정답은 어차피 따라 맞은다는 거지 결국은. 얘는 요걸로 한번 정리는 좀 더 해보셨으면 좋겠고, 됐죠? 뭐 다시 나오기는 힘든 모양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14번입니다. 순서를 좀 바꿔놓은 상황인데 일단은 꾹꾹 눌러 담아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필기 좀 치우지 마시고. 방금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지금 이렇게 생긴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진 문제잖아. 참거진 문제를 하는 거잖아. 좀 후순위로 밀어놨으면 좋겠는 문제. 그러니까 높은 확률로 디귿에서 막힐 거고, 그지? 조금 더 추가적인 확률로 니은부터 막힐 거고, 그지? 아주 좀 애매하게 기억부터 막히는 경우도 존재하기는 해, 그지? (3월달) 문제에 만약에 들어와 있는 문제 번호인데 예를 들어서 13번, 14번, 15번 이 세 개 문항에 연결되는 문제야. 예를 들어서 이 세 개 중에 만약에 있어. 예를 들어 14번에 포진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3월달 모의고사에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그 전에 지금 거의 2달 남았는데 거의 2달 남은 이 시간 안에 해결하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예 도전 안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기억 하나만 문제를 푸는데도 한 3점짜리 문제 시간이 걸리잖아. 그렇지 않아? 아니면 니은만 해도 똑같을 거고. 그러니까 세 문제가 붙어 있는 건데, 요거는 좀 고민해볼 문제. 풀고 말고는 여러분들의 자율이긴 하지만, 근데 내가 이거를 할 때마다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기억은 일반적으로 맞아. 근데 무조건 맞다고 체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맞는 거는 기정사실이야. 그리고 기억이 만약에 최초에 틀리잖아. 여기에 보기의 결이 달라. 그건 알고 있지. 그건 알고 있지. 대체적으로 기억이 만약에 틀리면은 최소 기억이 하나, 최대 2개야. 기억이 틀린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많이 되거든. 3개까지 기억이 틀리다고 주지는 않으니까 보통. 근데 기억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맞다고 준 다음에 이렇게 4개 정도를 까는 게 일반적이야. 5개를 다 맞다고 줄 수 없잖아. 응? 그리고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이점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기억이 맞다는 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으로서 잘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쓰였는지가 중요해. 자, 가볼게요. 일단 기억은 일반적으로 맞고 대입의 형태로 일단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K가 0일 때 fx 더하기 gx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K가 0이면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4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형태로 바뀌겠지. 그치?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 네 녀석 너 뭔데? 네가 뭔데요? 저는 방정식이야. 그치? 그리고 방정식은 어떻게 풀자? 그 정확한 끝에까지 두 그래프에 무엇으로? 방정식이니까 교점으로 풀자. x 만족하는 방정식 x 값의 범위를 물어본다면 교점 x좌표의 범위를 얘기하면 되는 거고, 개수를 물어본다면은 방정식에 만족하는 x값의 개수를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무슨 말로 바뀌어져? 두 그래프에 만족하는 교점의 개수가 딱 1개라는 이야기로 바뀌어. 그죠? 여기 오직 하나의 실근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뭐 해줘야 돼? 이제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이거 했어 기억? 유진이도 이거 지금 여기까지 못 갔지? 근데 봐봐 쌤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걸 못 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그지? 아, 이걸 못 가면 안 되지 여기 써있는 건데 fx, gx 여기 써있는 k가 0인데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찢는 걸 못한지 알았어? 그렇지 않아? 근데 이게 우리가 오늘만 하는 게 아니지 지금 이게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번에 준비들도 3점짜리도 잘 정리해서 가지고 와줬는데 3점 이상 뿐만이 아니라 3점에서도 나온 얘기의 맥락이기도 해. 3점 문제가 우리가 했던 번호에서는 없었지. 맥락이 비슷한 것 정도만 있는데 그냥 생각을 간단하게 해도 풀리는 정도인 것 뿐인 거지. 자 그럼 이제 얘를 뭐 해줘야 돼? 그려야지 뭐 어떡해. 그럼 그리려면 뭐 해줘야 돼? 증간표를 통해서 구해줘야지. 그럼 x를 묶었더니 3x 더하기 4가 만들어졌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고 여기가 4라는 걸 볼 수 있겠네. 아니 여기가 0이라는 걸 볼 수 있겠네. 근데 0,몇을 지나? 0,4를 지나잖아. 그럼 주어진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져? x축이 여기쯤 있겠지.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하나인 거야. 됐어요? 근데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여기에 있는 누구도 본인의 성적이 몇 등급이고 자기가 어떻게 공부의 과정을 했고 상관없이 정상적인 고등교육 과정에 대한 시험 대비의 과정들을 했다면은 여기에서 연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단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수학을 계산 또는 연산으로 착각한단 말이야. 근데 너희가 하는 수능 수학은 절대 계산이고 연산이 아니야.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풀지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안 된 부분은 뭐인 거야? 여기야. 이 방정식을 인지한 부분이고 방정식을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다른 형태로. 근데 이게 연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근데 대부분 이거 집에 가서 연습하라고 하면 뭐만 해? 그려 한 개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지. 한글이 조금 더 나오는 게 일단 필요해. 됐어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자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기억은 일반적으로 맞아. 근데 대입해서 일반적으로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가 기억 니은에서 사용한 조건들 중 대부분을 디귿에서 한 번 더 적용을 시켜.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못 푸는 문제의 이유이기도 해. 기억 니은에 대한 운용이 명확하지가 않거든 대부분이. 일단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자 지금 문제는 결론적으로 기억의 형태는 따로 쓰이진 않습니다. 근데 기억에서 쓰였던 이야기는 뭐였어요? 일단 1번 방정식의 형태의 그래프가 방정식이 나왔을 때 두 그래프의 교점의 관계로 생각을 한다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나온 형태는 배점이 좀 낮아. 거기선 이제 근해 분리 형태를 사용을 하겠지만 자 니은 와볼게요. 자 니은은 뭐야? fx에서 gx를 뺐죠. 그럼 잘 봐. 니은 형태입니다. fx 빼기 gx가 0이라고 나와져 있고 근데 fx 빼기 gx의 형태는 일단은 우리가 이걸 보고 그냥 냅둘 사람이 어딨어. fx와 gx 무엇으로 일단 받아들일 예정?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겠지. 그치? 그런데 3참수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2참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을 때 이 두 그래프가 이렇게 접하는 형태를 그래프상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어.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방법은 좋은 방식이 아닌 거야. 그래프로 그리는 건 맞아. fx 빼기 gx니까 fx는 gx로 놓을 수 있고 방정식의 형태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의 이야기로 놓는 건 좋은 현상인 건 맞아. 됐죠? 차영이 일단 멈춰도 괜찮을 것 같아.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됐죠? 벡터를 더 봐도 돼. 그래서 fx는 gx 상태로 놓는 경우는 없어.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은 지수랑 로그를 연립하진 않아. 오케이? 지수랑 다항함수도 연립하지 않고 삼각함수랑 다항함수도 연립하지는 않아. 그런 형태들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은 첫 번째 연립을 해볼게요. x세제곱 빼기 kx 더하기 6은 2x 제곱 빼기 2지. 자, 잘 봐. 지금부터 이걸 내가 세 가지 맥락으로 얘기를 해줄게. 첫 번째, 이런 식으로 문자 k가 있는 상태지. 그럼 어떤 문제로 바뀔 가능성이 있냐면은 이 항을 통해서 정리하면은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의 교점의 y는 ky와의 교점의 개수로 정리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야. 본 적 있죠? 그치, 본 적이 있죠. 정리를 해서. 그런데 두 번째 형태야. 이거는 이과 미적분 선택자들만. 근데 그렇게 정리가 안 되고 지금 현재 문제는 x세제곱 빼기 2x의 제곱 더하기 8 맞지? 8이 kx까지 넘어왔잖아. x가 밑으로 깔리면서 그래프를 좀 더 불편하지만 그릴 수 있는 상태 형태로 접근할 수 있어야 돼. x가 분모로 깔려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공통 영역에서 이야기할 건 아니잖아. 지금 선택 과목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야 돼. 사실상 두 번째가 되는 거지. 두 번째가 뭐 해야 돼? kx가 나왔지. 100% 오른쪽은 많아봐야 1차여야 돼. 그럼 무슨 얘기로 바뀌어져? y는 x세제곱 빼기 2x 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8과 y는 kx와의 교점 얘기로 바뀌어야 돼. 근데 얘가 뭐야? 바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거든. 그리고 아직 그리지 않았지만 100% 경계점은 접선일 때야. 그럼 문제가 어디 영역으로 넘어가야 돼? 접선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돼. 됐어요? 그러면 접선의 형태로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리자. y 프라임은 3x 제곱 빼기 4x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러면은 그대로 똑같이 그래프의 상태가 x 묶어준 3x 빼기 4, 그러면 0,0과 x 3분의 4라고 하는 친구로 기준 0,8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걸 볼 수 있겠고, 3분의 4, 이거 몇 지나니? 에이씨, 3분의 4 지도 들어가면은 27분의 64 빼기 곱하기 9분의 16 더하기 8이니까 35, 27분의 96이니까 27분의 32 더하기 27분의 184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원래 이랬나? 아무튼 그대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극대값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 극소값이 양수 쪽에서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걸 할 수 있겠지. 됐죠? 그냥 양수라는 데 의의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y는 kx라고 하는 친구와의 교점에 대해서 교점이 몇 개였으면 좋겠대? 다시 문제? 2개였으면 좋겠대. 그럼 2개인데 얘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어떻게 지나줘야 돼? 딱 이렇게 접해야 되는 걸 얘기를 하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딱 다시 한번 튀어나온 거야? 접선 문제가 튀어나왔다는 거야.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문제가 됐던 포인트는 여기였을 거라는 거지. 기억과 똑같이. 기억에서 안 됐는데 여기서 된다는 것도 웃기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여기는 좀 더 두터운 것 뿐인 거야. 그런데 y는 kx에 대해서 접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접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고, 접선은 지금 수투에서 아직 조금 시간이 좀 걸려. 접선까지 들어가려면은. 근데 나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수업 시간 기다릴 이유가 없어. 지금 시점에서 먼저 다시 한번 보면 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얘기를 해. 내가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도 나도 할 건 많아. 되게 해줘야 될 것도, 그러니까 부여 잡고서 가야 되는 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먼저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잖아. 내가 3회차 4회차가 될 수 있어. 그거 하나만 노려보자는 거지. 자, 외부의 점 얘기만 한번 할게요. 그러면은 그래프 y는 x세제곱 빼기 2x 제곱 더하기 8에 대해서 외부의 점의 문제입니다. 외부의 점 0,0에서 그은 접선의 상태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은 접점의 좌표가 t, t세제곱 빼기 2t제곱 더하기 8이라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기울기 형태가 뭐가 돼? 3t제곱 빼기 4t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럼 정리해주면 그래프가 y는 3t 제곱 빼기 4t는 x 빼기 t 그리고 t 세제곱 빼기 2t 제곱 더하기 8까지. 그리고 나서 뭐 해줘? 아까 있었던 외부의 점 0,0을 x자리에다 그대로 대입. 그리고 전개해서 계산을 해줬더니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플러스 4t 제곱이니까 플러스 2t 제곱 더하기 8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마이너스 는영이니까 마이너스 약분해주면은 t 세제곱 더하기 t 제곱 빼 뭐가 이상한데?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빼기 4는 0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고 t의 값이 몇이면 확인이 돼요? t의 값이 2일 때가 확인이 되는 걸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t의 값이 이미 여기 접점이 몇이었던 거야? 2였던 거야. 왜 이거 안 나왔어? 네, 니은 맞아야 돼. 왜 이거 나왔지? 4 나오면 4 뭐지? 4 나오죠. 맞잖아. 아이씨, 맞잖아. 이 맞아. 이가 맞는데 K가 사라고 이씨. 아이 지금 혼란해주고 있어. 씨. 난 맞았습니다. 오랜만에 난 맞았어. 그럼 2가 나왔고 이 점이 몇 콤마 몇인 걸 확인할 수 있어?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줬더니 2 콤마 여기다 넣어야지. t의 값에 대입해주면은 2 콤마 몇이 나와? 8 빼기 16 더하기 8 정리가 되니까 원래? 8 빼기 8. 8이구나. 좀 여기서 정리지. 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래서 k가 4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 문제는 니은이랑 디귿이 약간 연계성이 좀 있어. 결론적으로 연계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고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아까 중간에 선민이에도 얘기를 했지만 기역 니은의 형태를 이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여기저기에 중구난방으로 쓰는 게 손해일 수 있다는 거야.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거 끝에까지 다 들어가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나왔어. 일단 여기까지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형태가 나왔어요. K값이 4일 때 얘가 Y는 4X였고 그지? 디귿이에요. 자, 디귿에서는 절대값 fx가 gx랑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봐. 절대값이니까 접어올린 그래프의 형태가 2x 제곱 빼기 2랑 교점의 개수가 2개인 거.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프 3차 함수를 접어올린 친구의 그래프가 이 아래로 굴러긴 풍선이랑 교점이 몇 개인지 이걸 따져보는 얘기인데 이거를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없어 이 세상에. 오케이? 아니 이 생각도 하는 건 정상적이라니까. 왼쪽에 좌변에 절대값 3차 함수의 절대값이 있잖아. 우변에는 어디 갔어? 2차 함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둘에 대한 교점의 얘기를 떠올리는 게 먼저 연습이 돼야 돼. 우리도 여기서 그게 안 돼서 기억이 문제였던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생각을 하려고 해주는 게 맞다는 거야. 그게 안 될지라도. 자, 그런데 잘 봐봐. 좌변은 절대값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무슨 작업을 해. 당연한 거지만 얘가 양수일 때 그대로 이렇게 같을 수도 있는 거고 안쪽의 값이 음수인 마이너스로 정리된 친구의 값일 때에 같아질 수 있는 거니까 문제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건 사실이야. 변함없어 이거.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 절대값이잖아. 절대값의 계산 결과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 하나 빠졌다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2x제곱 빼기 2는 항상 양수여야 되지. 0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 친구를 정리하면 x값은 무조건 어떻게 나와? 마일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모든 x값에 대해서 x값은 마일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걸로 되돌아오는 거야. 언젠 거야? fx 지금 주어진 식이 양수일 때 조건이고 음수일 때 조건. 여기다 한 번 더 쓸게요. 넘겨주면 어떻게 돼? x세제곱 빼기 2x제곱 플러스 8의 값이 kx라고 하는 첫 번째 줄 노란색으로 밑줄 칠게요.
다시 한번 아래쪽 한 번 더. 이건 우변으로 넘겨볼까? x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4가 kx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는 파란색으로 밑줄 치도록 합시다. 됐죠? 그럼 파란색 한번 해볼게, 쌤이. 그럼 파란색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여기다 쓸게요. y는 x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4와 y는 kx와의 교점의 얘기로 바뀌어. 그럼 3참수 형태를 어떻게 볼 수 있어? y'은 3x제곱 더하기 4x로 정리할 수 있겠고, 그럼 그래프 자체가 x를 묶었을 때 3x 더하기 4로 정리가 가능하겠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와 0이라고 정리가 가능하겠고, 마이너스 3분의 야 근데 마이너스 3분의 4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그게 기억이야. 그치? 기억이잖아. k가 0이었을 뿐인 거지. 그럼 기억에 대한 조건을 했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지면서 그래프에 0, 몇을 지났다? 0,4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상태였다. 그림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었다. 됐죠? 여기까지? 근데 또 아까 했던 얘기가 하나가 있잖아. 뭐였어요? 노란색. x는 근데 마이너스 1과 1의 바깥쪽의 그래프만 이야기를 했었다. 여기까지 됐죠? 그지? 그럼 그때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k인 직선에 대해서 교점의 개수가 이때는 1개, 이때도 1개, 이때도 1개, 이때도 1개, 언제나 1개네. 언제? 1,0,4를 지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언제를 알아보는 게 가장 좋겠어. 접할 때 한번 알아보자는 거지. 됐어요? 왜냐하면 접할 때가 이렇게 해서 구부러져 있다고 하면은 접할 때보다 안쪽으로 들어가고 1, 몇을 지나는지 확인을 했던 1, 몇이니 1,7을 지나는 점에 대해서 정리를 했을 때는 그 사이까지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겠어? 딱 들어가는 순간. 봐봐. 지금 1,7이라는 점을 기점 1,7이라는 점을 기점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원점을 지나는 상태인데 내가 여기서 접했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접선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교점이 몇 개야? 2개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서 이쪽을 넘어가게 되면 교점이 다시 하나잖아. 1보다 클 때니까. 그러니까 이때를 조사해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근데 생략할게. 조사를 해봤더니 아이고 1,7일 때부터 접해. 결론이야. 1,7일 때부터 접한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희망 회로를 돌렸던 게 여기서부터 접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면 안쪽으로 들어가면 교점의 개수가 2개지. 근데 밑에서도 아래쪽 내려가면서 교점이 하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3개를 확보하고 가려고 했거든. 어차피 교점의 개수가 5개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고? 접선이 이렇게 딱 생겼는데 1,7이라고 하는 친구부터 접하는 그래프였던 거야. 아래쪽은 뭐 상관없이 교점이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2개가 발생이 된 거야. 됐어 여기까지? 여기 좀 연습해볼만 합니다. 자, 방금 파란색이었는데 노란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노란색의 정리를 야 근데 이거 얘잖아. 그러니까 이걸 2번 풀 필요가 없는 문제였던 거야. 문제를 내는 메커니즘이 대체적으로 이런 느낌이거든. 쌤 이거 한 1시간 반, 2시간 썼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 이상으로 얘기하는 거는 무의미한 게, 그러니까 요소들을 다 취합하고 미분도 계속 해보고 A4 용지 한 5장, 6장 써가면서 계속 정리를 해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딱 이해가 돼서 자리 잡는 건 딱 하나야. 이거 공부하려고 이 큰 범위에 대한 얘기들을 다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지. 일단은 정리하는 거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내일까지는 수업을 한 번 더 나가기로 했지만 오늘 타임도 그렇지만 사실 명절 전에 특강이 다 끝났어. 지금 우리는 내가 시수를 한 번 더 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한 거지만, 그래서 특강이 모두 다 끝나서 일요일날 내일 그렇다고 내가 수업을 아예 안 하고 놓기에는 애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그냥 다 자습이거든. 근데
이게 쌤이 한 번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1시간 반을 도와줘서 하는 거와 여러분들이 4시간을 하는 거는 전혀 다르더라고. 나도 예전에는 내가 도와줘서 1시간 반을 하는 게 낫고 내가 옆에 붙어서 4시간, 3시간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라도 어디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밀도가 달라. 니네 더 느리겠지. 그래서 더 쫀쫀하고 더 정확하고 더 빽빽하게 가져가더라고. 자, 다른 얘기 없습니다. 디귿도 좀 많이 헤매야 돼. 그래서 이거 기억니은 디귿 형태 이렇게 벗어나는 건 없지만 최대한 해설지랑 비슷하게 해준 거거든 오늘. 최대한 해설지 글귀를 좀 한 번 더 읽어볼 수 있게. 다른 거 13번이나 15번은 조금 다른데 14번은 최대한 비슷하게 준비를 했단 말이야. 한번 좀 많이 읽어보고 정리를 좀 한번 해보셨으면. 됐죠? 자, 내일은 예전과 똑같이 주간식 번호 남은 것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22번까지 나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21번까지는 나가고 22번이 할 때마다 그냥 좀 버거웠잖아. 2회차는 좀 한번 해보자고 했지만 우선적으로 21번까지는 일단은 그대로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22번도 어느 정도 개요는 주긴 하겠지만 준비해올 건 없고요. 14번 시간 좀 낙낙하게 많이 쓰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할 거 내일 그래서 수업이 없고 다 문제풀이 형태거든. 일찍 오려면 와가지고 하던 거 더 준비해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뭐 문자만 하나 주시면 돼. 앞타임 어차피 고이들이거든. 그래서 와서 하는 거는 상관은 없어. 애들도 어차피 문제 풀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건 편한 대로 얘기하세요. 이것도 어차피 풀어주고 정리해 주려고 얘기하는 거니까. 하다가 모르시면 질문하시고 여기까지 정리합시다.